머스크는 지지 않지. 오늘은 그 테슬라의 모건 스탠리가 힘을 실어줬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의 기업 가치를 상향 조정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힘입어 테슬라 간밤 10% 넘게 상승하며 $273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무엇보다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 막대한 자율주행 처리 시스템을 처리하는 슈퍼컴퓨터라고 하는데요. 기업 가치가 상향하자 이러한 모멘텀을 받아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가 일제히 들썩입니다. 먼저 자율주행 차에서 눈의 역할을 해줄 카메라 모듈주의 시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캠시스, 퓨런티어 각각 21%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세코닉스, 옵트론텍,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함께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눈 역할을 해주는 카메라와 함께 또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드웨어 역할을 담당하는 차량용 반도체 칩 관련주부터 체크를 해보죠. 이 넥스트 칩 7%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가온 칩스 그리고 텔레 칩스 역시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라닉스, 칩스앤 미디어까지 3%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다음 특징주까지 함께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죠. 바로 부품주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특히 전기차 부품주가 계속해서 이 실적 시즌 이후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테슬라 모멘텀으로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DY, 모베이스 전자 각각 3%, 4% 상승하고 있고요. HL, 만도, 현대, 모비스 역시 플러스권 유지하는 가운데 우신 시스템은 하락 반전 보인 채 마이너스권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넓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관련주가 있지만 그 속에는 눈,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고수님들, 이 기업들 중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테슬라가 밤사이에 10% 넘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투자 의견 상향을 했는데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호평을 내놨고요. 사실 이 애널리스트가 그전에는 테슬라 막 $200 넘었을 때 몇 년 전 $10에 대한 목표 주가를 제시한 적이 있었던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호평을 한 게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10% 넘게 올랐던 그 보고서 내용이 궁금한데요. 손석우 교수님, 네.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급등했던 걸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미국에서는 유명한 자동차 애널리스트죠. 네. 애덤 조너스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핵심은 이제 그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플랫폼이라고 알려져 있는 도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상당히 높게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목표 주가 자체도 60%나 상향을 했잖아요. 네. $250에서 $400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전날에 이 외신에서 저도 이 기사를 접하면서 모건 스탠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 예, 네. 이렇게까지 테슬라 주가를 한 번에 밀어 올릴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테슬라를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장기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늘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은 기다려왔던 이슈였던 그쵸? 것 같아요. 그때에 사실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올해 그 7월 18일이었죠. $293 고점을 찍은 이후에 사실 테슬라 주가는 크게 어떤 그 힘을 좀 매가리가 없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갖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핵심은 도조라는 이제 컴퓨터 플랫폼인데 슈퍼컴 플랫폼이죠. 반도체 명이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다시 하겠지만 모든 것들을 돌아놓고 생각해 보면 최근 테슬라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이 사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이요? 뭐 예를 들면 가격 할인부터 해서요. 뭐 일론 머스크가 꺼내놨던 뭐 향후 반도체나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네. 결국 이 도조를 향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는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을 이뤄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실마리를 잡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율주행이라는 건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테슬라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굉장히 파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호평을 담았더니 주가는 10%대로 가볍게 뛰어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보니까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군으로 묶여서 좀 움직이는 종목군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좀 연관해서 좀 상승을 보이고 있을까요?
근데 오늘 뭐 연관돼서 움직이는 종목은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뭐 하드웨어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카메라 모듈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 일부도 움직이고 있고, 또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움직이고 있지만, 만약에 도조가 상승의 이유라면 실제로 여기에 연관돼서 국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죠. 뭐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대형 반도체. 왜냐하면 도조도 결국은 아무리 칩 자체가 성능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어도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주변 인프라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와 관련된 메모리 수요 혹은 뭐 비메모리 쪽의 추가적인 수요는 뭐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서버 용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그와 관련돼서는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뭐 확인되지 않았지만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실제로 이 안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뭐 테슬라만 유일하게 레이더, 라이다, 이제는 초음파 센서까지 없이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카메라만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제 관련주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뉴스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늘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의 폭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도조가 만약에 상승의 이유라면이라고 단서를 달아주셨는데, 그럼 도조 외에 상승의 배경이 혹시 테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판매량 자체가 중국에서 꽤 늘어난 부분. 최근에 또 뉴스가 그렇죠. 있었죠. 이제 7월 달에는 좀 주춤했다가 8월 달에 다시 급증을 했죠. 그래서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 걱정은 여전히 뭐 연예인 걱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뭐 별로 걱정할 내용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테슬라가 가격을 할인하면 판매량이 급증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그 다음에 FSD 서비스가 여전히 뭐 탑티어급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 이 종목의 오늘 보고서도 보고서지만 최근에 억눌렸던 그런 매수세를 좀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종현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으로 착 퍼지고 있는 시장의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김대중 좀 다른 교수님. 의견에서 테슬라의 상승과 시장 흐름에 대한 반영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재료만을 가지고 시장을 쫓아다니다 보면 항상 뒷북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테슬라가 왜 올랐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어제, 그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대한 악재가 수없이 많았거든요. 뭐 계속 많이 오는 뉴스들이 있었죠. 근데 과연 도조 이 슈퍼컴퓨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 10% 정도의 상승 요인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에 대한 이유는 시장의 그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패러다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난 1월부터 미국 시장을 주도했던 상승 테마는 AI였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이면에서 주가 상승의 원동력, 시장 끌고 가는 종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는 국내 2차 전지와 궤를 같이 하는 흐름에서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대비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업이죠.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 섹터이긴 하지만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종목의 흐름을 같이 합니다. 테슬라는 전형적인 성장주입니다. 지난해 테슬라가 180만대를 생산 판매했다라고는 하지만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의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AI 기반으로 한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고 가는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이었다면 이제 테슬라로의 종목 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이 메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바닥에서 횡보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 그러면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이 변하고 있는 측면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끌어와서 적용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대표주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시장의 전면에 나타나는 흐름으로서의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국내 시장을 딱 끌어오게 되면 2차 전지들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의 최근 움직임이 정체된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2차 전지주가 엔비디아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종목의 영향도를 보게 되면 2차 전지와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흐름 있죠. 분위기, 어떤 그 전파되는 미국에서 뭐 반도체가 가서 우리 반도체 종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어떤 특정 섹터가 움직일 때 우리의 특정 섹터가 또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패션이라고도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테슬라가 움직일 때는 국내 시장에서 전기전자하고 성장 섹터의 대표 업종인 제약주가 움직입니다.
통상적으로 과거 경험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그렇다면 시장의 질적인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지점에서의 테슬라의 상승에 대한 원인을 판단해 보는 내용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대중 교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들을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막 이렇게 판서해가면서 관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쉽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은 이해하셨나요? 저는 이게 간단하게 이해가 바로바로 안 됩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 오르면 반도체 오르고 테슬라 오르면 2차 전지 오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세영 교수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그렇게 고점 부분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몇 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대형주 같은 경우도 이슈 있으면 막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고점에 있어서 예전 같았으면은 뭐 밸류 단에서도 조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조금 이렇게 뭐 눌림 현상들이 나올 종목군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위기상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시장의 기류에 따라서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의 이 흐름을 그거라고 봤거든요. 지금 매크로 지표가 이번 주에 어쨌든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의 시장이 좀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슈가 목말라 있는데 테슬라 핑계를 대면서 이제 연간주들이 다 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이슈로는 이런 급등주들이 나오면 좀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시고 지금 연휴도 있고 그다음에 9월, 10월 요때 사이에서 이런 매크로 흐름들을 어쨌든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급등이 나오면 일단은 현금화를 좀 해주시고 뭐 새로운 테마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대응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반도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뭐 도조, 슈퍼컴퓨팅 뭐 이런 얘기하면은 반도체주 관련해서도 뭔가 이렇게 연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관련한 기업에 있어서의 뭐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뉴스가 된 건 맞나요? 네, 그 과거에 이제 도조 얘기가 처음 나올 때 이걸 누가 만들 거냐부터 뭐 시작해서 왜 자체 칩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뭐 엔비디아를 포함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자체 칩을 만들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테슬라는 자체적인 흐름을 구축을 했고 이 FSD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전 세계 테슬라가 모아오는 데이터를 중앙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러면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테슬라의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데이터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도조의 서버 용량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범용 반도체뿐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테슬라가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범용을 쓰지 않고 자체 개발 칩을 만들어서 그 칩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도 HBM을 포함한 것들이 대거 늘어나지만 향후 이제 테슬라 차가 정말로 지금 업계에서 탑티어급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과 도요타가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연 1000만 대씩 팔았잖아요. 네. 만약에 그 정도의 판매량이 정말 뭐 2030년 넘어가서 달성이 된다면 그러면 그와 관련된 데이터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메모리 쪽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부 비메모리 쪽의 수주를 뭐 삼성전자가 받는다 안 받는다 지금까지 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는 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와 메모리 단에서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반도체 쪽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이슈는 맞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김대중 교수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작년에 한 180만 대 팔았고 올해 한 200만 대 조금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에게는 굉장히 단비 같은 뉴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딱 뭐 이 기업군에 엄청난 큰 모멘텀이 될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아쉽죠? 관련 기업이 국내에는 상존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뭔가 산업에도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 한데 뭐 많은 얘기들은 나옵니다. 그럼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 칩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 관련한 기업의 주가와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약간 물음표를 아직 좀 던지는 시기인가 봐요. 관련 기업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시장의 전환점에 대한 흐름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더
집중적인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환해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한다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부진했던 이런 시장을 뭔가 상승으로 돌릴 만한 트리거가 될 왜냐하면 것이다. 지수가 움직일 때 선도주들이 있는데 네. 선도주 간의 종목이 교체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국내에서도 반도체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고 전기전자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도 선도주들이 바뀌는 손바뀜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 기존의 흐름을 끌어왔던 종목이 또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는 새로운 종목이 또 시장을 끌고 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상황으로의 그 테슬라의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들 동의하십니까? 이런 전환점에 있어서 앞으로의 시장의 상승에 좀 촉매자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저는 좀 동의는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테슬라가 어쨌든 전기차 시장의 개척자처럼 역할을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시장 파이 자체를 키워왔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의 전기차 시장은 뭐냐? 지금 1차 성장세는 끝났다고 보잖아요. 그럼 다음 단계는 사실 자율주행, 뭐 여기서 얘기한 로보택시, 자율주행 같은 사실상 AI가 접목된 그런 시장으로의 파이가 커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도조 컴퓨터는 그런 거에 문을 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지가 되는 거고 아까 이 모든 최근에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나 뉴스들이 결국 도조를 향해 있구나라고 점점 느껴지는 건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 테슬라가 주가가 괜찮았을 때, 그러니까 AI 관련된 열풍들이 이제 막 불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했고, 특히 AI 관련된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주가가 올랐을 때, 네. 테슬라도 같이 올랐잖아요. 테슬라가 그때 올랐던 여러 원인 분석을 해보면, 전기차가 잘 팔리고 그런 것보다는 AI 수혜주로 묶였었어요. 그쵸. 네. 빠지면 섭섭하죠, 사실 테슬라도.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로서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AI 기업으로서의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 사이에 어떤 뉴스가 일어났냐면 가격 할인을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캐파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배터리 충전 방식도 타 업체에 호환을 열어줬잖아요. 그쵸. 원래 독자적으로 구수했던 방식이었죠. 이런 것들의 흐름이 뭐였냐면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확보 전쟁의 일환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데이터를 많이 더 가져가기 위한 그럼요. 그렇죠. 지금 FSD 같은 경우도 불안전하다고 해서 뭐 여러 조사도 받고 있고 소송에도 휘말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완성형으로 가는 단계로서 봤었을 때 도조 컴퓨터가 큰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이냐. 지금 전기차에 포커스되어 있는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시장을 뭐 우리나라 업체가 열면 더 좋겠지만 네. 어쨌든 테슬라가 한 발 먼저 앞서 나가서 시장을 열 거고 본격적으로 투자자들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면 이제 자율주행으로서의 투자의 모멘텀을 이제 사람들이 갖고 돈도 많이 더 유입이 되고 하겠죠. 네. 저는 그런 전환에서 말씀드립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뭐 컴팩트하게. 참전하지 않으려고 네. 했는데, 근데 참전. 근데 아까 이제 김대준 고수의 말씀에 결부돼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엔비디아는 소위 이제 범용 데이터를 끌어모으는데 특화되어 있는 AI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나 서비스라기보단 인프라에 가까운 겁니다. 인프라. 그런데 도조는 인프라이면서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그 자동차 가격을 낮추고 향후 이제 뭐 테슬라 모델 2 같은 거에서 $30,000짜리를 계속 런칭시켜서 뭘 할 거냐. 우리는 $30,000짜리 차지만 그 안에 FSD를 달면 다른 차가 될 거야. 그러니까 돈을 내. 그 서비스에 돈을 받기 가장 좋은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까 언급하셨던 엔비디아가 대장주에서 테슬라가 대장주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이거는 저는 지금 당장일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지는 관측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그 테슬라가 우리가 자동차 회사로 대부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럼요. 자동차도 하는 회사죠. 그렇죠. 테슬라가 주요하게 하는 사업은 네 네. 가지가 있습니다. AI, 자율주행, 슈퍼컴퓨터, 그다음에 하나 또 있습니다. ESS? 그렇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자율주행 추가로 나오겠지만 네. AI도 나올 거고요. 슈퍼컴퓨터는 이미 오늘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배가 되면서 주가 확장 국면에서의 진행이 나타날 것 네. 같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장 전환점의 주도주가 바뀌는 현상에서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깊이 있게 한번 따져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테슬라의 상승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뭔가 긍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아지는 이슈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고수님들의 한 줄평으로 오늘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준 고수는 빅7의 주도주 변화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손석호 고수는
테슬라의 꽃놀이패가 부럽기도 하고 좀 겁이 나기도 한다. 김종효 고수. 도조는 그 핵심은 데이터다.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그런 지금 서비스가 앞으로 또 펼쳐지겠죠. 그 데이터로 돈이 되는 일들을 하겠고요. 이어서 하창원 고수는 슈퍼컴퓨터로 날개를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창원 고수님 저기 왜 이렇게 젊으세요? 저기요? 네, 사진 속의 하창원 고수와 실제 하창원 고수는 약간 괴리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괴리 좁히기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새 뭐 다이어트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4위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